안녕하세요. SK 고병기 편집장입니다. K리츠 위클리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21개 리츠의 단순 평균 수익률은 2.16%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3월 초 4% 상승 이후에 주간 기준으로는 가장 큰 폭의 상승세입니다. 전주에 이어 2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사실 최근 한국 리츠 시장 같은 경우에는 6월 중순 이후로 흐름을 보면 매주 상승과 하락을 이렇게 반복해 왔습니다. 2주 연속 추세적인 상승세를 보인 것은 실로 오랜만인데요. 특히 전주만 하더라도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큰 폭으로 상승했던 글로벌 리츠와 달리 한국 리츠는 다소 디커플링 되는 양상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지난주에는 금리 하락에 대한 기대감으로 투자 심리가 살아나면서 주간 기준으로 월 초 이후 2달여 만에 2% 이상 상승해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같은 기간 동안 코스피 지수는 2.15% 하락했는데요. 한국 리츠가 2주 연속 상승세를 보이는 기간 동안 하락세를 보였던 코스피와도 상반된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지난주에도 시장에서는 역시 미국의 금리 방향성을 가늠할 수 있는 지표들에 주목을 했는데요. 미국의 경기 흐름을 알 수 있는 미국의 6월 소매 판매 지수와 연준의 경기 동향 보고서인 베이지북이 공개됐습니다. 소매 판매 지수는 전월 대비 보합을 유지해서 시장 전망치에 비해서는 웃도는 그런 결과가 나왔는데요. 다만 실질적으로 보면 가계 지출이 가격에 민감해지고 있고 또 필수 소비재를 중심으로 도널성의 영향이 나타나고 있다는 이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준의 경기 동향 보고서를 보면 전반적으로 미국 내에서 경제 활동이 정체되거나 감소한 지역이 늘어난 것으로 이렇게 나왔는데요. 이처럼 전반적으로 경기 둔화 시그널이 감지되고 있고 또 이에 따라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연준 인사들의 발언도 이 같은 금리 인하 가능성 지지하고 있는데요. 연준 인사 중에서 가장 매파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크리스토퍼 윌러 같은 경우에도 최근 행사에서 금리 인하의 시기가 가까워졌다 이런 발언을 했었고 또 제롬 파월 연준 의장도 금리 인하를 고려할 수 있는 인플레이션 2% 목표 수준으로 둔화하고 있다는데 더 큰 확신을 주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고용 지표 역시 둔화하고 있습니다. 미국 노동부가 발표한 계속 실업 수당 청구 건수 그리고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 모두 이렇게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그런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경기 둔화에 대한 시그널 그리고 인플레이션 고용지표 둔화세가 나타나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요. 실제 시카고 상품거래소 패드워치에 따르면 연준이 오는 9월 FOMC에서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은 98% 이상으로 점쳐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도 시장에서 주목할 만한 지표들이 많이 발표될 예정인데요. 우선 오늘 25일에는 미국의 2분기 경제 성장률이 발표되고 26일에는 6월 개인 소비 지출 가격 지수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다음 주에 FOMC 회의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 같은 지표들이 어떻게 나올지가 중요해 보입니다. 개별 리츠 소식을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같은 경우는 전체 21개 리츠 중에서 2개 리츠를 제외하고 19개 리츠가 일제히 상승했는데요. 리츠별로 상승폭도 상당히 컸습니다. 가장 큰 폭으로 오른 리츠는 롯데 리츠인데 한 주 동안 7.84%나 상승을 했습니다. 롯데 리츠 같은 경우에는 상장 이후에 주간 단위로는 가장 큰 폭의 상승세이고요. 지난주 같은 경우는 한 주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주가가 올랐고 또 최근 기관 투자자들도 20거래일 연속 순매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금리 시대에 상장한 롯데 리츠는 금리 인상에 따른 영향을 가장 크게 받은 대표적인 리츠인데요. 금리 인상 이후에 성장보다는 리파이낸싱이 주력해 왔고 그 과정에서 금리가 오르면서 배당 크기 발생하는 등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조달 금리 하락을 공시하는 등 점차 이렇게 리파이낸싱 이슈가 안정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이러한 점들이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롯데리츠 같은 경우에는 거래 대금도 크게 늘어났는데요. 지난 일주일간 일평균 거래대금이 평균 17억 원에 달했는데 이는 지난 6개월간 일평균 거래대금 8억 원 대비해서 약 2배에 달한 수치입니다. 롯데리츠뿐만 아니라 많은 리츠들이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이리츠, 고크레, 쿠란코, 라이프, 인프라 리츠가 4% 이상 상승을 했고 또 ESR, 캔달스퀘어 리츠, KB스타 리츠, SK 리츠는 3%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이리츠, 고크레 같은 경우에는 3월 말 이후 4개월 만에 5천원 선을 회복했으며 또 SK 리츠는 52주 신고가에 가까워졌습니다. 상반기 한국 리츠 시장 같은 경우에는 SK 리츠와 ESR 캔달스퀘어 리츠와 같은 대형 리츠 중심의 상승세가 뚜렷했는데요.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대형 리츠뿐만 아니라 중소형 리츠들이 이와 같은 상승세에 합류하는 그런 모습도 보였습니다.
네, 그리고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보니까 리츠로 자금이 유입되는 흐름도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리츠에 투자하는 상장지수 펀드 ETF에도 계속해서 자금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한국 상장 리츠에 투자하는 ETF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큰 타이거 리츠 부동산 인프라 ETF의 경우에는 최근 추가 상장을 통해서 증자를 하면서 계속해서 규모를 키우고 있는데요. 타이거 리츠 부동산 ETF의 시가총액 같은 경우 1년 전 이맘때 약 2천억 원대였으나 지난 19일 기준으로 5천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개인 투자자의 자금이 간접 투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리츠로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네, 그리고 지난주 같은 경우는 더에셋, 이 강남역에 위치한 트로피에서 더에셋 이제 입찰 결과가 나왔죠. 결과적으로 삼성 SRA 자산운용이 이지스 자산운용을 제치고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됐는데요. 이 더에셋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제 상장 리츠와 좀 관련이 있습니다. 일단 이지스 자산운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지스 밸류 플러스 리츠와 함께 이렇게 참여를 했었고, 이 이지스 밸류 리츠 같은 경우는 이번 이제 자산 인수를 통해서 한 단계 퀀텀 점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었는데 아쉽게도 좀 부상이 됐고요. 네, 그리고 이지스 밸류 리츠 같은 경우 작년부터 이제 IR 때마다 이제 연기금이나 펀드 등과 조인트 벤처 등을 통해서 우량자산 인수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힌 바가 있죠. 그 첫 시도로 주목을 받았는데 아쉽게 무산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NH 프라임 리츠와도 관련이 있는데요. NH 프라임 리츠가 현재 이 자산에 투자를 하고 있죠. 재간접 투자를 하고 있고, NH 프라임 리츠 같은 경우는 지난 2018년 9월에 이 130억 원을 투자를 했는데 그 당시 이제 3.3제곱미터당 3,049만 원에 인수한 바 있습니다. 애초 이제 시장에서는 이제 최근 유동성이 부족한 상황을 감안하면 더에셋 매각가가 무작정 올라가기 힘들 거다 이런 전망도 나왔는데 실제로는 이제 매도자가 기대했던 이제 3.3제곱미터당 4,500만 원 수준의 이제 매각이 됐기 때문에 더 NH 프라임 리츠 같은 경우에 상당한 이제 매각 차익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SK 리츠 소식도 있습니다. SK 리츠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제 주유소 30여 개를 추가로 이제 매각을 추진합니다. SK 리츠는 지난 2021년 9월 상장 당시에 본사 사업으로 활용하고 있는 SK 서린 빌딩과 SK 주유소 116개를 기초자산 상장을 했는데요. 이후 작년에 이제 처음으로 주유소 2개, 부산과 창원 소재한 주유소 2개를 매각하고 이를 재원으로 주주들에게 특별 배당을 지급했는데 당시에 또 추가 주유소 매각을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또 최근 이와 관련해서 주유소 추가 매각을 위한 자문사 선정 작업을 시작했는데요. 아직 이사회를 거치지는 않았기에 확정적이라고 보기는 힘들지만 여러 사항을 고려해서 매각 자문사 선정 작업을 먼저 시작했습니다. SK리츠는 가급적 유의미한 규모를 매각해서 배당 규모와 재투자 계획에 유의미하게 활용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리고 SK리츠 관련 소식 하나 더 전해드리면 이 삼성증권에서 SK리츠 목표 주가를 5,500원으로 기존 5,100원 대비 7.8%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같이 이제 상향 조정한 이유에 대해서는 4개 오피스 자산의 가치를 간평가해서 10% 할인된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면서 현실화한 것이 반영되었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오피스 자산 가치를 상향 조정한 배경은 금리 인하 가능성 증대와 상반기에 완료된 1조 2천억 원대의 규모의 리파이낸싱의 가중평균 금리가 4% 초반으로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50bp 낮은 수준에 형성되면서 연 이자 비용이 약 68억 원 절감되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아울러 또 앞으로 이제 SK리츠 같은 경우는 차입금에서 변동금리 비중이 75% 수준이기 때문에 향후 금리 하락 시에 이자 비용이 추가로 감소할 수 있는 점도 긍정적인 요인이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코난코 라이프 인프라 리츠 얘기를 좀 더 해보겠습니다. 코난코 라이프 인프라 리츠 같은 경우에는 아느호텔 서울 홍대점을 편입한다고 지난 18일에 공시를 했는데요. 인수금액은 약 110억 원이고 사실 이제 이 내용은 이미 지난 5월 달에 코난코 라이프 인프라 리츠가 이제 발표한 내용이기도 하죠. 이제 그 당시에 아늑호텔을 운영하는 더 휴식과 함께 이 아늑호텔 같은 중소형 숙박시설에 대한 매매 임대차 계약을 포함한 양해계약서를 체결했고 당시에 홍대와 인천에 위치한 호텔을 인수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고요. 그리고 실제 현재 이제 홍대뿐만 아니라 인천 9월점 인수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코난코 라이프 인프라 리츠는 이제 아늑호텔 홍대점 인수 공시를 낸 같은 날 경기도 시흥시에 위치한 목감 주유소를 200억 원에 처분한다고 공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K리츠 위클리에는 전해드리지 않았지만 지난주 이제 7월 18일에 이 한국리츠협회 주관으로 이제 ESR 캔달스퀘어 리츠와
코랑프 라이프 인프라 리츠, 그리고 신한 글로벌 액티브 리츠, 3개 리츠 상장 리츠 IR 행사가 있었는데요. 하나씩 전해드리고 있는데, 일단 코랑코 라이프 인프라 리츠 같은 경우에는 M&A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M&A 얘기는 작년부터 이제 이 SPI에서 꾸준히 전해드렸던 소식이고, 대형화를 위해서 현재 이제 코랑코 라이프 인프라 리츠와 같은 AMC가 운용하고 있는 코랑코 더원 리츠, 이 여의도에 있는 하나증권 빌딩을 기초자산하는 리츠죠. 이 두 개를 합병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공식적으로 선언을 했고, 향후에 이 관련해서 추가적인 내용이 계속해서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상으로 K리츠 위클리 전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